네, 안녕하세요. 저는 슈퍼인턴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24.5의 김신우라고 합니다. 그 앞에서 발표 스크립트 생각하다가 앞에 발표가 너무 좋아서 네, 열심히 들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작년에 좀 힘든 시기를 겪고 올해 초에 투자를 받고 팁스까지 받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채용 서비스 중에서 주니어 인재 풀, 특히 이제 대학생부터 3년 이내 주니어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는 5년 정도 된 회사입니다. 저희는 원래 슥삭이라는 대학생 커리어 플랫폼을 운영을 했었고요. 대학생 커리어 플랫폼 중에서 이 슥삭이라는 플랫폼 통해서 커리어 정보를 추천하는 서비스로 약 25만 명 정도의 회원을 모았고, 이러한 25만 회원 중에서 약 90%가 수도권의 인재풀이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주니어 채용 서비스를 발굴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주니어 채용 실패를 줄이는 3가지 전략이라고 했는데요. 혹시 여기 채용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혹시 계시면 손 한 번만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네. 오늘은 채용 담당자분들 위한 세션이었는데 일단 그래도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주니어 채용 제가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주니어 채용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희 주니어 채용 안 해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요즘에 세대와 갈등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저는 사실 가장 큰 이유는 SNL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MG 오피스에서 나온 뭐 그런 여러한 배우들이 워낙 연기를 잘하기 때문에 되게 보편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최근에도 디캠프와 협력을 해서 스타트업의 인턴을 약 24명 정도를 채용시킨 이력이 있는데 MG 오피스에 나온 인턴들과는 완전 상반되는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본인들이 스스로 나는 꼰대인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스스럼 없이 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주니어 채용이 어려우신가요? 라는 이제 질문을 했을 때 항상 그렇다고 하는데요. 경력직 채용은 쉬우신가요? 라고 했을 때 사실 똑같습니다. 저도 지금 최근 경력직 채용을 6개월째 못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뭐 여기서 밝힐 수는 없겠지만 경력직 채용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원이랑 코파운더 채용 이것도 어렵습니다. 사실 주니어 채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채용 자체가 원래 어렵습니다. 그리고 채용이 아니라 최근에는 A급 인재 채용을 하려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채용 트렌드 변화 중에서 몇 가지를 짚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AI 기술 발전에 따라서 최근에 1인당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 프로덕트 관련해서는 잘 뽑지를 않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초반에 서비스를 시작할 때 약 2년 전까지만 해도 개발자, 디자이너, 기획자, PM 이런 쪽을 많이 뽑았었습니다. 최근에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는 건 대다수가 컨텐츠, 그다음 마케팅, 그다음에 세일즈도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최근에 사스 서비스가 많아지고 있는데 비해서 이렇게 세일즈를 하려는 경력직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세일즈 쪽을 또 찾는 그 회사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기본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서비스 운영, 경영 지원, HR 이런 쪽이 예전에는 프로덕트 쪽이 8대 2에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왔었다면 최근에는 반대로 2대 8 정도로 이 비즈니스 영역이 8, 그다음에 프로덕트 쪽이 2 정도로 이제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할 거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 그 공대생보다는 콘텐츠를 잘 만드는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시대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것도 머지않아서 또 종료가 되고 다음 세대는 또 다음 세대로 HR의 트렌드로 넘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즘 세대까지 특성을 반영해서 최근에 이 Z세대에 대한 채용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찾기가 더 어려운 게 좋은 인재를 찾기가 어려운 이유가 전체 구직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좋은 인재에 대해서 경쟁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금 괜찮아 보이면 사실 모든 기업에서 이제 이직 제한을 많이 합니다. 최근에는 경력직 인재 제한 플랫폼도 많기 때문에 구직 중이더라도 이제 충분히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재 풀은 늘어났지만 인재를 데려오기는 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작년에 머니볼이라는 영화를 좀 뒤늦게 보게 되었는데요. 여기에는 그 오클랜드의 스카우터가 나오고 그다음에 상대는 뉴욕 양키스가 훨씬 더 10배 높은 연봉 풀을 가지고 이제 했지만 오클랜드는 이 스카우터가 얘기하기를 우리는 자원이 한정돼 있다. 한정된 자원에서 최대 효과를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다들 흔하게 보는 홈런이라는 지표,
타율이라는 지표 이런 것들보다 득점 관련 그리고 도루 관련한 지표들을 더 많이 보는 이러한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는 인재는 누구인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최소 비용 최대 성과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이 시대에서 경력직 인재를 돈으로 모실 수 있는 방법이 가능한 회사가 아니라면 옵션으로 고려해 볼 만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위 10% 주니어 인재를 타겟으로 매칭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보는 그 주니어 인재의 1차적인 평가를 할 때에는 4가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4가지 기준 중에서 2가지 분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역량입니다. 역량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는 직무 역량,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실무 경험을 보고 있습니다. 직무 역량은 실제로 투입됐을 때 얼마나 퍼포먼스를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가에 대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실무 경험 같은 경우에는 조직 자체에 대한 안정성, 조직이 얼마나 적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영역이고요. 사람에 대해서는 태도 그리고 성장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스포츠 관련해서 스카우팅을 할 때에도 그 FA 트레이드를 하는 스카우터와 주니어, 특히 유망주 스카우팅을 하는 그 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유망주를 볼 때는 오히려 조금 더 포텐셜, 그다음에 포텐셜을 많이 보겠죠. 그리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는 봤을 때 저희가 태도와 성장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태도와 관련해서는 이런 겁니다. 그 한 사람을 이 팀원을 가만히 냅두면 플러스가 될까 마이너스가 될까 이게 저희가 보는 태도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알아서 성장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조금 더 성실하고 조금 더 그 셀프 모티베이션이 되는 그런 이력 보포를 가진 친구들을 조금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성장 가능성은 태도는 사실 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대한 기울기라면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게 몇 배가 될 수 있냐. 이 친구는 한 2배까지 될 수 있는데 한 1.5배까지 될 수 있는데 혹은 가끔씩 뭐 5배, 10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당 그 똑같은 일로 보지 않고 최대 캐파가 어디까지 되는지가 성장 가능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글에서에 대한 그 주니어 채용 기준의 5가지 중에는 이렇게 5가지 중에서 저희가 4가지를 이제 한국 기준에 맞춰서 가져온 사례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위 10% 주니어 인재 풀을 모아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몇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생들은 지금 최근에 스카이 관련해서는 수시로 입학한 정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가 옛날엔 정시가 많았었는데 좋은 인재를 먼저 한 발 빨리 채용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했던 그 학회 같은 데서도 CJ에서 그냥 계약을 맺었습니다. 학회랑. 그래서 1년에 한 4명, 5명을 그냥 고정으로 데려갑니다. 근데 그 방식이 기존에 지원하는 퍼널보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이제 기술이나 석박사 관련해서는 그런 계약 학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래는 정규 채용을 많이 썼었다면 지금 수시 채용을 굉장히 많이 하는 상황이고 먼저 앞서 컨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그 디캠프와 함께 했던 슈퍼인턴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스타트업 29개사가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15개 회사에 그 채용을 시켰습니다. 근데 저희가 1000명에 대한 지원자를 모아서 300명의 인재풀을 만들고 제가 매칭을 하던 한 달 사이에 300명 중에서 50명이 저희를 한 달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미 채용이 다 됐습니다. 300명 중에서 50명이 이미 다른 회사에 다 컨택을 하고 있었고 좋은 곳에 또 취업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 취업했냐 하면은 현대자동차 갔다 그러고 카카오페이 갔다 그러고 저희 스타트업이랑 연결을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도 요즘에 취준생들은 사실 뭐 연저방 이영이라는 유튜브 채널 보면 1일 1 지원을 꼭 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개 지원할수록 어차피 너네 기업이 채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뿌려넣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취준생들에 대한 전략을 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만 지원하지 않고 여러 곳에 퍼뜨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채용을 하는, 먼저 컨택을 하고 다른 곳에 지원하기 전에 컨택을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130% 채용하기입니다. 사실 이거는 경력직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3일 전, 뭐 하루 전에 안 오는 경우도 많고요. 요즘에는 선택권들이 서로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인재 풀에 대한 탓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직자와 기업이 양쪽에서 조금 더 여유롭게 선택권을 두고 가져가려는 이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4명 뽑으면 1명은 무조건 안 온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채용이 늦어지는 이유인데 TO가 만약에 10개가 있다고 하면은 13개 정도의 TO를 좀 여유분으로, 하지만 우리 회사가 굉장히 이제 안정적으로 우리 회사에 너무 오고 싶어하는 지원자가 많다고 하면 이 30%를 한 10%, 20%로 줄일 수는 있겠지만 약 130%는 생각을 하고 채용을 하는 게 적절한 타임에 채용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턴 발굴하기인데요. 최근에 인턴 관련한 그 지원금과 지원 사업이 정부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거는 인턴 채용 독려를 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지원금이 아니면 채용을 안 한다, 이렇게 또 포커스를 맞춰버리면 오히려 좋은 인재에 눈을 돌리지 않고 지원금 자체는 사실 단기적인 거기 때문에 채용을 하고 나면 또 돌이킬 수 없는 또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턴 발굴할 때에는 비용 절감이 아니라 A급 인재를 먼저 만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좋고, 지원금을 위해서 인턴 지원금만을 찾기보다는 지원금을 목표로 하되 어쨌든 본인의 기준, 커트에는 꼭 내리지 않고 기준을 세우고 발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니어 인재 발굴 사례인데요. 이거는 저의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그 동아리를 하나 했었습니다. IT 연합 동아리를 했었고, 거기에 들어가려면 경쟁률이 한 8대1, 6대1에서 8대1 정도 되던 것 같습니다. 기획자, 디자이너, 개발자 함께하는 동아리였는데 저희 프로젝트 팀 14명 중에서 이렇게 갔습니다. 실제로 한 팀에서 이렇게 갔습니다. 근데 그 동아리가 180명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 쪽의 아웃풋이 제일 좋았었고요. 어떻게 보냈냐? 사실 저는 지금 5년째 창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님은 아직도 너는 취업사관학교를 차려야 된다라고 하십니다. 차라리 그게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저희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성공하게 된 이유와 그리고 좋은 곳에 입사를 많이 하게 된 이유는 한 3가지 정도로 축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팀이 14개 정도 됐었습니다. 180명 동아리에서 14개 정도 됐고, 저는 6개월 동안 모든 자리에 다 참여해서 항상 연락처를 물어보고 항상 이 평소의 생각과 생활과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리크루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팀의 창업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팀을 모으기 위해서 했던 전략인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커뮤니케이션과 실질적인 생각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력서 포트폴리오를 받아서 계속 커뮤니케이션 했습니다. 이건 왜 이렇게 했는지, 이거는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들을 통해서 역량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 2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 좋은 인재 풀에서 가장 또 핵심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친구들, 비전이 맞는 친구들, 태도가 좋은 친구들을 발굴을 해서 이렇게 팀을 꾸리게 될 수 있었고, 3번째로는 사실 이 친구들이 좋은 취업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저희 프로젝트가 가장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4개 팀 중에서 유일하게 실질적으로 앱스토어에 업로드도 진행하게 되었고, 실질적인 아웃풋이 있다 보니까 취준생, 주니어 치고는 실제로 창업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었다는 것들의 레퍼런스가 되어서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방식을 돌아보면 사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서비스에도 굉장히 유사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칙삭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25만 명의 회원을 확보를 했고, 이 인재풀을 바탕으로 꾸준한 커뮤니케이션과 매칭을 통해서 이 친구들이 원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 친구들의 스테이터스, 예를 들면 지금 10개 회사에 지원한 지원자가 있고 1개 회사에 지원한 지원자는 이 최종 수락을 어셉트하는 비율이 다릅니다. 그리고 집안의 푸시도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취업 기간도 영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본인의 개인적인 상황 같은 것들을 알고 매칭을 하는지 모르고 매칭하는지에 따라서 이 채용을 하는데도 최종 수락률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저희는 슈퍼인턴이라는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자의 양과 질 중에서 뭐가 중요하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저희가 봤을 땐 최근에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저희가 인턴 프로그램을 했을 때에도 약 300명 중에서 50명이 한 달 안에 채용이 됐습니다. 다른 250명 중에서 저희가 24명을 채용을 시켰지만 사실상 300명은 2달 내, 3달 내에 한 80%는 채용이 되는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700명의 이제 저희가 인재풀로 분류하지 않은 그룹들은 계속 부트캠프 가고 이제 국비 지원 받고 또 한 달 후, 1년 후, 2년 후에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친구들입니다. 오히려 그 되는 곳에 포커스를 맞춰서 훨씬 더 빠르게 타이밍을 잡고 그 타이밍을 잡을 때에도 이 친구의 상황이 어떠한지 등을 알고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기반한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타이밍을 최적화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채용 솔루션을 주니어의 타겟에 맞춰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 역량, 그리고 상황에 대한 데이터 이 세 가지들을 모아서 매칭을 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네, 부스는 저쪽에 있는데 일단 끝나고 한번 오시면은 저랑 많은 대화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저희가 최근에 그 주니어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뭘까를 봤을 때 최근에 저희는 SNS로 7.7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SNS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SNS를 저희는 다 대학생들과 프로젝트를 해서 지금까지 올려놓은 SNS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최근에 들어온 슈퍼인턴이라고 프로그램을 통해 들어온 콘텐츠 마케터는 올리브영 알바를 하다가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걸 보고 대만 6개월 교환학생들을 갔던 이력이 있어서 중국 샤오홍슈 SNS를 열어서 일주일 만에 1만 팔로워 올리브영 아이템으로 1만 팔로워를 모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SNS나 콘텐츠 마케팅, 온드미디어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이 콘텐츠 트렌드를 못 따라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Z세대를 대상으로 저희가 가진 콘텐츠 마케터들을 통해서 이 SNS와 이 콘텐츠 미디어 이쪽에 대한 그 쇼폼 에이전시를 저희가 운영을 11월부터 계획 중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협력이 가능하니 이제 여러 채용이라든지 주니어 채용 전략, 그다음에 쇼폼 콘텐츠, SNS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저희 쪽에 문의 주시면 저희가 진행을 잘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회사의 목표는 채용에 들어가는 소요 기간이 이제 보통 HR 리크루팅에서 가장 중요한 KPI인데요. 이걸 저희는 0으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리드 타임을 0으로 만들 수 있다면 면접만 보고 채용할 수 있게 면접 전까지에 대한 시간을 0으로 만들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목표고 이러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고 많은 협력사들도 찾고 있으니까 좋은 인재풀이 있거나 좋은 채용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연락 주시고 부스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